자, 문제 5번. 범위 조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됩니다. F에서 하는데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목소리가 아마 기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선호물산은 제조, 도소매, 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건설업 제일 싫습니다, 저는. 자, 당해 사업연도는 15기입니다. 그래서 법인 조정 매뉴얼을 이용하여 기장되어 있는 재무회계 장부 자료와 제시된 보충 자료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입니다. 회사 선택 시 유의를 하랍니다. 이거는 회사 바꿔줘야 돼요. 그 선호물산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번에 그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그 개정 과목 이름이 변경됐거든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접대비 명세서를 기업 업무 추진 조정 명세서로 변경을 함에 따라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있는 거 다 바꿔야 되냐? 영상을 못 바꿔요. 그 전에 있는 영상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역대 유튜브 분 중에서 기출 문제를 수정해가 올리신 유튜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만 바뀌었다. 과거에 있는 거는 과거 이름 그대로 해서 이게 바뀌었다 라는 거 그렇게 그냥 받아만 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번 문제 접대비라라 기업 업무 추진 조정 명세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법인세 가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불입니다. 오늘 좀 쉬운 게 나왔다. 그래도 해보면 하겠다.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일찍 퇴근할 수 있겠다 나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한번 봅시다. 다음은 접대비 업무 추진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이 이름은 업무 추진 조정비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구명칭이 접대비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식을 열어서 한번 봅시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 이름이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내용 알맹이는 다 똑같고요. 이름만 바뀐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일단 블로그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도급, 기업 업무 추진비 판가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손익계산서상 저대비 계정의 금액은 2천만원이며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제 가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정기말 법인카드로 접대비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 이를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인 1월 25일에 접대비로 계산하였다.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회계정부 마감은 거의 2월달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늦게 이제 발견하더라도 12월 말자를 기준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략 한 2월달, 3월달 다 마감할 때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1월 25일에 이제 접대비로 잡은 거고. 근데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형태가 아마 처음 보는 건데, 저도 처음 보는 거지만 2023년에 해당하는 이 접대비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 2023년도 접대비 사용이 아닌 거는 이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접대비로 사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면은 현재가 2023년 1월 25일이니까 2022년 접대비로 사용한 건데 이걸 2023년 1월 25일로 잡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원 빼야 돼요. 어떻게? 또 빼야죠. 일단 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100만원 일단 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2년도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 범위에서는 송금 산입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 상황이지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소득 처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빼주셔야 되겠고요.
있고요. 그렇다고 사적 경비를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관이죠. 그래서 판관이기 때문에 이거 직접적으로 그냥 빼줍니다. 그러니까 1,900만원. 그래서 100만원은 세무 조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건설 중인 자산. 배부된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300만원 중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서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될 업무 추진비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쓴 거니 당연히 상여 처리해야 되죠. 빼줘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3번. 단기 수익금의 합계는 25억 2,500만원으로서 제품 매출 13억 8,500만원에 상품 매출 11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요. 이제 특수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모두 적합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며 위 외에 접대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위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은 없다.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근데 단지 헷갈리는 건 뭐냐? 1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았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6점. 근데 1번에 대한 내용을 틀렸다? 0점. 6점이 0점을 바뀌는 매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미 경험하신 분 많을 겁니다. 저도 경험해본 사람. 그래서 0점입니다. 하나를 틀리면은. 자, 그랬더니 한도 초과액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자, 이거 1,900만원 바꿔주고. 자, 그래서 한도 초과는 없어요. 다행히. 자, 그러면은 저장 누르고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6점 받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1번에 대해서 비록 안다고 쳐도 2번에 대해서 분명히 틀렸을 겁니다. 자, 봅시다. 뭐야.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쉽게 내주지. 아니면 그냥 한도 초과를 내주던가. 자, 이 건설 중인 자산 때문에 좀 헷갈릴 거예요, 아마. 자, 봅시다. 첫 번째는요, 이제 접대비, 이제 판관비에 해당하는 이제 전기분의 접대비, 송금 불인정 해가지고 100만원 해가지고 기타 사유치로 잡아줍니다. 이미 나간 거는 변함이 없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제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50만원을 상금사로 잡아줘요. 이거는 어떤 걸 잡아줄 거냐면은 유보 발생으로 일단 잡아줍니다. 왜냐? 건설 중인 자산은 그 건설 자금 이자처럼 부대 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적 사용이죠. 그래서 50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상여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자, 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이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계 쪽하고 이 세무 쪽을 동시에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회계 쪽은 지금 300만원 중에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써야 될 금액이 지금 기업 추진비로 지금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 쪽은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잡은 거죠. 근데 본래는 이제 회사에 대한 접대비 관련을 해서 만약에 이제 자산으로 이런 부분에서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대비용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야, 어차피 포함된 금액이니까 비용을 인정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책으로 봐도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저도 답지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바로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무 쪽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설 중인 자산을 썼으니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5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봤을 때는 인정이 안 되니 이거는 송금부산이 잡아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상여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산으로 인정되는 이 부대 비용 포함에 해당하는 이 비용 인정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100%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점이 0점으로 경험하는 매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